저녁 8시에 일찍 잠드는 것이 정말 건강의 비결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믿어온 이 습관이 오히려 뇌의 회복 시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관심이 모였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전하는 노년의 잠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아주 조용하지만 중요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잠을 가볍게 여깁니다. 젊을 때처럼 깊이 자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새벽에 깨는 것도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밤 8시나 9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부지런한 생활의 증거처럼 받아들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삶, 오랫동안 건강한 습관으로 알려져 온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시간을 자느냐가 아니라 뇌가 언제 깊이 쉬고 언제 회복의 시간을 갖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노년의 잠은 몸만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지친 마음을 가라앉히고 흐트러진 기억을 정리하고 내일 다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른 시간에 잠들면 새벽 깊은 시간에 이미 몸과 뇌가 깨어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오래 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가장 중요한 회복의 흐름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이들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밤의 리듬이 쉽게 흔들립니다. 저녁을 먹고 바로 눕거나 TV를 보다가 졸린 채 침대로 향하거나 따뜻한 방에서 이불을 두껍게 덮고 잠드는 일이 반복됩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몸이 깊은 잠으로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차분히 식어야 하고 위장도 쉬어야 하며 마음도 긴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몸을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가 무거운 상태에서 눕고 방은 너무 따뜻하고 마음은 아직 하루의 걱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장면이 더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잠은 침대에 눕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의 온도를 낮추고 마음을 정리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전하는 메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노년의 잠은 양보다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래 누워있는 것보다 뇌가 편안하게 깊은 잠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침실이 너무 덥다면 몸은 쉽게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늦고 무겁다면 몸은 쉬는 대신 소화에 힘을 쓰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작은 선택들이 결국 밤 전체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넘기지 못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코골이와 입으로 숨 쉬는 습관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단순한 소리로 여깁니다. 피곤해서 그런 것, 나이가 들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 중 호흡이 불편해지는 문제는 뇌에 충분한 산소가 전달되는 흐름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코골이가 심각한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입이 마르고 머리가 무겁고 밤새 숨이 불편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습관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뇌가 보내는 작은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2시나 3시에 눈을 뜬 뒤 다시 잠들지 못해 긴 시간을 뒤척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밤이 반복되면 침대는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잠들지 못할까 걱정하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더 또렷해지고 눈을 감을수록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침대가 다시 잠의 공간으로 기억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만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조용히 일어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졸음이 돌아올 때 다시 눕는 방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 팬들이 쉽게 넘기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의지가 약하거나 강한 문제가 아니라 뇌에게 어떤 신호를 반복해서 주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장면은 아침 햇빛이었습니다. 밤잠을 잘 자기 위해 밤에만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잠은 아침부터 만들어진다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울림을 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자연광을 받는 일은 뇌에게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줍니다. 커튼을 닫은 채 방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면 몸의 리듬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잠시라도 밖의 빛을 마주하면 뇌는 오늘과 어제를 구분하고 밤이 되었을 때 다시 쉬어야 할 시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고 가능하다면 잠시 자연광을 받는 작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이 노년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주목했습니다. 결국 김형석 교수가 전하는 노년의 잠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바꿀 수 있다는 희망에 가깝습니다. 잠드는 시간을 조금 조절하고 저녁을 조금 일찍 가볍게 먹고 침실을 너무 덥지 않게 만들고 코골이나 입호흡 같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새벽에 깼을 때 침대에서 불안만 키우지 않고 아침 햇빛을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 누구나 하나쯤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거창한 말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오늘이 어떤 날인지 느끼고 내가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지키는 것. 어쩌면 그 시작은 아주 조용한 밤의 습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마음을 멈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정신으로 내 삶을 기억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잠 습관 하나를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일찍 눕는 시간일까요? 저녁 식사일까요? 침실 온도일까요? 아니면 내일 아침 햇빛을 만나는 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